행정법규 위반으로 참고인 조사 받으셔야 돼서 검찰청 사이트에서 그거 제가 직접 가지러 갈 수 있을까요? 혹시 사건 번호 좀... 그리고 검찰청에서 나를 소환하는 게 여러분 제가 방금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습니다. 저도 10분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바로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진짜로 거의 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이거 누구나 당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이 대화를 다시 되돌이켜봤을 때 어떤 점이 이상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전화를 받을 때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가져왔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아까는 조금 막 오쉣 내가 진짜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네? 그 맨날 유튜브 쇼츠에서만 보던 그 보이스피싱에 내가 진짜 당할 뻔했네? 싶으니까 좀 오 마이 갓 느낌이더라고요. 진짜 요즘에 수법이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되게 늦게까지. 왜냐면 제 정보도 안 물어보고 뭐 돈 보내라 이런 거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는 의심도 할 여지도 안 만드니까 되게 쉽게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각설하고 바로 들어볼게요. 제가 유출시킨 SK 너무너무 밉고 빡치지만 그 SKT가 만든 그 에이다 프로그램 아니 요즘 특히 지금 SKT 유심 유출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런 보이스피싱 전화 더더욱 많이 걸려올 거란 말이에요.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 정보는 정말 어디까지 팔린 걸까요? 제 정보는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어쨌든 처음에 010 땡땡땡땡으로 전화가 옵니다. 010으로 전화 오니까 우체국 아저씨인가? 다 받았죠.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세영 씨 되시나요? 네, 법원 등기 우편 관련해서 연락드렸고요. 네. 저희 측에서 우편물 2차례나 발송해드렸는데 계속 반송 처리가 되셔서 지금 확인 집에 없어서 그랬나 보다. 내일 오후 2시쯤에 다시 한번 발송해드릴 건데 네. 사택에서 본인 수령 가능하신가요? 일단 이때까지는 그 등기 보내는 우체국 집배원 분이신 줄 알았어요. 네, 2시에서 3시 사이로. 내일은 그 시간에 안 되는데 혹시 내일 오전에는 안 될까요? 오전에는 안 되시는데요. 특정 원인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조금 띠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까지는 우체국 직원분이신 줄 알았는데 우체국 직원분이 제가 왜 안 되냐고까지 물어보시는 거면 피싱 같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이상한 자료인가? 중요한 자료인가? 싶었던 거죠. 그 시간에 집에 없어요. 아니면 그냥 넣어놓고 가주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업무 때문에요? 네. 뭐 이때까지는 그냥 넓은 집배원 분이신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어요. 혹시 뭐 반차라도 한번 사용해서 본인 수령 안 되실까요? 그러니까 좀 무슨 일 있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자료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이걸 당장 받아야 되나? 싶었죠. 좀 무섭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어떤 법원 등기 자료? 행정법규 위반으로 참고인 조사 받으셔야 돼서 지금 출석 요구서 나온 거예요. 네? 일단 여기서부터 당황하기 시작했죠. 네.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집배원이 아닌 거를 저도 인지를 했죠. 근데 사건 전달해드리기 위해서는 뭐 등기를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앞전에 사건 조회를 해보셔야 전달이 가능하시거든요. 이거 어디서 조회할 수 있어요? 검찰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검찰청 사이트에서 그냥 뭐라고 조회하면 나와요? 나의 사건 조회해보시면 선생님 성함이랑 주민번호 입력해주시면 확인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고 바로 이제 구글에다가 나의 사건 조회라고 검색을 하니까 맨 위에 이제 법원 사이트에 나의 사건 조회하는 그 사이트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제 이름, 주민등록번호 누르니까 아무것도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뭐 아직 그게 업데이트 안 된 건가 싶어서 그냥 이거 나 내일까지 절대 못 기다린다 궁금해서 오늘 내가 무조건 가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바로 가려고 이 아저씨한테 다시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까 연락받은 문세영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오늘 네. 그거 제가 직접 가지러 갈 수 있을까요? 혹시 근처에 그 법원이 있으실까요? 가까운 법원 아마 그냥 서초 대법원일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일단 가까운 곳에 그 신분증 지참하시고 연하증 다 연동돼 이거 진짜 지금 생각하면 웃긴 게 행정법규 위반을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지참하시고 법원 방문하셔서 지금 법원 등기 우편물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우편물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면 되세요. 혹시 사건 번호 이때부터 이제 좀 조회를 하다가 사건 번호가 계속 필요하다고 떠서 사건 번호를 물어봤어요. 좀 알 수 있을까요? 사건 번호는 그 등기 수령하기 전에는
확인이 안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해서 안 뜨더라도 사건 번호를 치면은 뜰 수 있으니까 사건 번호로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 가려고. 이 아저씨는 분명히 뜬다고 했는데 안 뜨니까 좀 의아하기 시작해서 제가 검찰에 출입하는 기자 친구한테 물어봤죠. 지금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조회할 수 있냐 했더니 그 친구가 어디 법원이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런 건 안 물어봤는데 내가 다시 전화해서 물어볼게 하고 제가 바로 물어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방금 연락드렸던 사람인데요. 저 여러 번 연락드려서 죄송한데 혹시 그 법원 이거 검색하려고 하는데 어디 법원이에요? 여기가 뭐 행정법 가정법원도 있고 뭐 땡땡법원, 행정법원 뭐 다양한 법원들 있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등기가 발송했습니다 하니까 어느 법원으로 정확히 가야 되는지를 저는 이때까지는 피싱범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법원 검색하려고 한다고? 법원 방문하시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조금 이따 방문할 건데 그 사건 네. 검색을 먼저 하려고 지금 사건 조회 먼저 해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사건 조회는 검찰청 사이트 들어가서 해야 되시거든요. 법원 사이트가 아니라. 아,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이 사이트 아니에요? 아닙니다. 대검찰청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주세요. 아, 네이버 검색하시면 되시거든요. 아, 어떤 그 류의 저 사건인 거예요? 저는 혹시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사건 전달해드리기 위해서는 뭐 등기를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앞전에 사건 조회를 해보셔야 전달이 가능하시거든요. 그 정부24의 검찰 사건 조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검찰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나의 사건 조회라고 있을 거예요. 아, 그럼 이거 검찰 쪽 형사 사건인 거예요? 일단 이런 부분에 사건 관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습니다.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대검찰청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라. 법원에서 검색하지 말고. 그래서 일단은 대검찰청 사이트 들어가서 또 검색을 했죠. 심지어 이번에는 회원가입까지 했습니다. 제가 대검찰청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했는데 검색을 하면서 들어가면서 조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통화 내용을 복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는데 사건 검색은 대검찰청에서 하는 거지?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건 검색 조회를 들어가 보니까 다 아무것도 없는 00000이 뜨는데 거기 또 법원 조회는 또 따로 거예요. 만약에 법원에서 나한테 등기를 붙였으면 그 법원에서 사건 조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 이상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아직은 그래도 보이스피싱 같이 간 건 아니고 조금 좀 이상한데? 싶어서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싶었죠. 어디 법원인지 말 안 해주고 점점 의심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저 아까 연락드렸던 사람인데요. 이때부터는 슬슬 뭔가 검찰 쪽 사람이 아닐 것 같다는 의심이 드니까 말투가 일단 바뀌어요. 행정법규 위반인데 왜 검찰에서 조회를 하는 거예요? 행정법규 위반을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행정법규 위반은 막 교통법규, 신호위반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쓰레기 무단 투기 이런 건데 이게 왜 검찰까지 가요? 보통 이런 거는 구청에서 과태료 물고 이런 영역이잖아요. 그냥 이걸 왜 검찰청에 사건 조회까지 가는 건지 의문인 거예요. 그것도 한번 물어봤죠. 거의 따지기 시작했어요. 행정법규 위반은 검찰에서 하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검찰청 사이트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조회가 안 되고 행정법규 조회가 안 위반은 된다고요? 네, 그리고 행정법규 위반은 원래 검찰에서 조회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디에 조회하세요? 행정법규 위반은 지자체에서 조회를 하는 아닙니다, 선생님. 검찰청에서 다 확인되실 건데 확인이 안 된다고요? 이때까지는 제가 그 전에 그 행정법규 위반이라고 했으니까 행정법규 위반이면 내가 어디서 무단횡단을 했었나? 내가 한 적은 없지만 내가 간 길이 무단횡단 도로였나? 뭐 아니면은 내가 재활용을 플라스틱이랑 종이를 바꿔서 버렸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검찰청에서 나를 소환하는 게 출석 요구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막 그 대기업이 저 스터디 멋져고 한 그 영상 때문에 뭐 누가 고소를 했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행정법규 위반인데 검찰청에서 나를 소환을 했다고?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점점 정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근데 검찰에서 조회를 하고 법원으로 가라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법원은 왜 방문하라고 하냐면 법원 등기 우편물이니까 법원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다고요. 법원 등기 우편물인데 왜 그럼 검찰에서 조회가 되는 거예요? 검찰청에서 보내드린 거예요. 검찰청이랑 법원은 엄연히 다른 그 사법기관인데 거기 두 개가 선생님, 네. 제가 뭐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한 것도 아니고 물어보는데 안내만 도움 드린 건데 지금 저하고 그렇게 많이 따지는 것 같으신데요. 제가 이미 이때부터 따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피싱범이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확실하게 이 사람의 소속과 이름을 확인을 해서 1301이라고 검찰 콜센터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확실히 존재하는 사람인지를 확인을 해야겠다.
싶었죠. 저보고 따진다고 하는데 네, 따졌습니다. 어디 소속이세요? 대검찰청 행정 1팀에서 지금 전화드린 거고요. 성함이 이정현 어떻게 되세요?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이정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이정현이요? 근데 점점 정신이 드니까 이상한 게 한두 가지 아닌 거예요. 왜 내 선번호로 안 하고 그냥 핸드폰 번호로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검찰에서 보통 사무관이라고 안 하거든요. 사무관이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자꾸 대검찰청 밑에는 어느 부 어느 부 소속 부가 바로 밑에 있는데 부 얘기도 안 하고 바로 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근데 내 선번호로 안 하시고 지금 그 전화번호로 하신 거예요? 부 밑에 있는데 어느 부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전화를 끊고,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범이라는 확신을 가졌으니까 이제 130 하나 검찰 콜센터에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검찰 콜센터에 전화를 하니까 이정현이라는 분은 대검찰청에 확인되지 않아요. 그리고 네. 보이스피싱이 좀 의심이 되는데 전화 왔을 때 발신 번호가 몇 번으로 왔나요? 말씀하셨던 번호를 이제 제가 조회했을 때는 이러한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은 전혀 확인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보고 보이스피싱 맞을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보이스피싱 당할 뻔한 스토리는 이랬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다시 복귀해보면서 어떤 게 이상했는지, 어떤 부분이 모순점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 등기 우편이 2번이나 반송됐다고 했는데 저희 집 앞에는 반송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았어요. 이런 모순점들을 찾아봐야 돼요. 두 번째는 전입 신고된 주소로만 가능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이 사람이 내 정보를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떠본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사실 생각해보면 안녕하세요, 방금 전화드린 문세영입니다 라고 한 게 이거는 내 정보를 흘린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개인정보도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우체국 택배도 아니고 보내는 사람이 받는 시간을 지정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점점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 사람이 우체국 직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너 내일 몇 시 언제 반차까지 써? 라고 하는 게 좀 웃기죠. 그래서 네 번째는 반차를 내서까지 수령하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경찰서에 진짜로 출석하는 일이 있는 그 친구의 경우를 봤었는데, 그런 경우에조차 반차를 내라고는 절대 얘기 안 해요. 일 끝나고 오라고 하지. 다섯 번째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형사 범죄까지는 아닌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법규 위반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나 좀 찾아보니까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 폐기물 관리법 위반, 즉 불법 투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사실 검찰에서 다룬다는 게 좀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안들은 경찰이나 서울시청이나 땡땡구청이나 이런 데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순이었고, 여섯 번째는 참고인이라는 건데, 참고인은 범죄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법규 위반 참고인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저희가 말해드릴 순 없고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건 번호 물어봐도 저희가 말해드릴 순 없고요, 어떻게 하나요? 말해드릴 수 없고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당연히 진짜 정부기관도 상세히 말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아예 말을 못하는 건 이상합니다. 심지어 참고인까지 되는 사람한테 아무 말도 못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특히나 최소한 이 참고인 목적으로 이 사람을 출석시키려면 적어도 사유 정도는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법원이 어딨냐고 하는 것도 이상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통화한 이 사람이 진짜 참고인 조사로 법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면 어느 법원으로 가라고 지정하는 게 맞거든요, 담당자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말이 안 되고, 중앙지법인지 동부지법인지 서부지법인지 정확히 너 어디로 가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또 들어보면 말투가 공무원 같지 않고 되게 저를 혼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공무원들은 이렇게 민원인이나 혹은 조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혼내서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계속 대화를 들어보면 하나에 꽂혀 있어요. 바로 조회에 꽂혀 있는 거예요. 계속 뭐든지 조회에 수렴이 돼요. 법원 가시거나 아니면 조회하시거나 저거 조회, 저거 조회. 이 조회에 꽂혀 있는 건, 그러니까 제가 이런 관련된 기사들이나 사례들을 좀 더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에 계속 조회를 하라고 시켜서 실제 검찰청 사이트나 실제 법원 사이트를 내가 직접 들어가서 내 주민번호를 검색을 했을 때 아무것도 조회가 안 되면 그제서야 이 보이스피싱범한테 전화를 해서 저 이거 조회가 안 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이 보이스피싱범이 링크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핸드폰에 문자에 링크가 오겠죠? 내가 요 단계까지 왔다는 건 이미 이 사람이 검찰청 쪽 사람이라는 걸 철석같이 믿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링크를 누르면 이 핸드폰을 해킹하는 무언가가 오르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내 핸드폰에 있는 개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 이 돈 달라고 니 아니면 너 이런 거 찍은 거 뭐 공개하겠다,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것들 주기적으로 삭제하긴 하거든요. 언제 내 핸드폰이 털릴지는 모르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좀 더 나아갔다면 저한테 링크가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계속 이상한 게 아까 얘기했던 법원 등기 우편이라는데 소속은 검찰청 소속.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사법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소속이 대검찰청 행정 1팀이라고 하는데 제가 자꾸 이제 부가 어디냐고 물어봤잖아요. 부는 얘기 안 해주고 자꾸 팀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를 보면 조직도를 꼭 확인을 해보세요. 또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대검찰청 이정현 사무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무관이라는 게 검찰청은 검사 직급은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그리고 수사관은 보통 수사관이라고 지칭을 하지 검찰청에 있는 사람들을 사무관이라고 지칭하지 않거든요. 이 점도 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런 거 다 복귀하고 아닌 거 확인하고 하니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차단당했더라고요. 슬프다. 차단당했어요. 어쨌든 제 사건을 통해 좀 우리가 요즘 이렇게 흉흉한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요즘 막 SKT에서 유심으로 제가 뭐 개인정보 유출된다 이런, 결국에는 보이스피싱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더더욱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주의해서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첫 번째는 어느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얘기하지 않기. 두 번째는 이상한 사이트나 앱 보내주면 절대 들어가지 않기. 요거는 조금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제일 중요해서 일단 넣어봤고요. 세 번째는 상대방이 전화가 와서 뭔가를 물어보면 상대방의 소속을 항상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 뭐 건보공단이든 진짜 내 건강보험료 때문에 전화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소속 누군지를 꼭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의심이 간다 싶으면 해당 부처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조직도라는 게 나와요. 뭐 예를 들면 검찰청이라고 하면 검찰청 조직도 하면은 검찰청 조직도가 쫙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략 어느 팀에 누구 소속인지 그 조직도로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람한테 너 어디 소속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하면 그거를 듣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1301 같이 얘네들이 콜센터라든지 이런 데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좋죠. 더블 체크 항상. 보이스피싱 관련된 영상들 올라오면 근데 막 보이스피싱 누가 저런 걸 당해? 완전 누가 봐도 라고 하지만 막상 내가 내 입장이 되보면 이게 피싱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려요. 좀 뭐라 그러지? 살짝 멘탈 붕괴가 와서 얘가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를 잘 파악을 못해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항상 통화 녹음이 되는 핸드폰을 갖고 항상 통화 녹음을 유지해서 전화를 하고 나서 끊고, 항상 뭔가를 액션을 내가 취하기 전에 통화를 끊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복기해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당한 보이스피싱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이 흉흉한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공공재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잘 헷갈리실 수 있는 어르신분들 꼭 유의해서 아무도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빨리 SKT 유심이 나와서 SKT 유심 오늘 줄 서러 갔는데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일 또 줄 서러 가려고 합니다. 항상 내 개인정보는 내가 지켜야 돼.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어렵다, 어려워 인생.